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1%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작부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 장이 출발했죠. 시간외에서 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 장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보다 조금 더 낮게 떨어져서 출발했고, 그 떨어져서 출발할 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선물 매도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죠. 프리장 때 초반에 7천억의 매도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 평소에 보이던 행동보다 훨씬 더 하락 압박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다 돌아올리는 그런 변수를 보였지만요. 오늘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반기 배당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오늘 장을 짚어보고 이제 내일이면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과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장은 이제 어제와 비슷한 형태의 장이었지만 어제보다 외국인들의 아침 매도세가 출발할 때 더 컸기에 장 초반 시장 판단에 더 어려움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침에 출발은 분명히 개파락으로 굉장히 크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외국인 프리장부터 선물을 7천억대 신규 매도 중심으로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11분 아침 본장 시작하고 아침 9시 11분에 1조 원을 돌파했고요. 9시 30분에 1조 2천억 돌파, 9시 40분에 1조 2,900억 돌파, 11분에 1조 원 돌파한 거는 역대 속도로 거의 최고치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1년 이전에는 프리장이라는 게 없었지만 보통 이제 본장 9시 시작하고 수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1조 원까지 향하는데 시간이 보통 빨라야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니까요. 근데 아침 9시 11분에 1조 원을 찍었던 역사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속도로 일단 매도를 했고 40분 이후로 조금 과하게 매도를 했는지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조 2,900억을 찍고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어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제도 이제 아침에 7천억까지 판 다음에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매도금보다 밑에서 매수한 금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외국인들 갈색선 보시면 선물 갈색선 보시면 여기죠. 요 자리. 자, 여기죠. 아침에 매도를 시작한 금액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일단 점심시간이나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가 1조 2,900억이고 1조 2,900억에서 지금 7천억을 제외하고 여기를 제로로 본다면 여기서 매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을 스위칭 판단하기가 조금 어제보다도 더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그래도 조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매도가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아침에 좀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끊어냈어야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아닌가, 어제랑 똑같은가 하면서 좀 끊어내고 스위칭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 오늘이 다 비슷한 형태였죠. 만약에 아침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찍고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편안했을 겁니다. 아침에 깨지 않았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 밑에 3일 지켰던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강한 지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뭐 무리하게 밑에서 매도를 하는 일은 없었겠죠. 너무 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인 것 같아요. 4일, 오늘 포함해가지고 4일을 지켜낸 자리가 됐죠. 정말 강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고, 저 자리가 이제 갭으로 뚫리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 자리를 또 뚫어낸 다음에는 하방이 열릴 수 있지만, 저거 뚫어내기 전, 그러니까 즉 위에서 움직일 때는 저 강력한 지지, 뒷받침되는 지지라고 보시고 바이더디 편상이
강하게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시장은 떨어지면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매도금보다 밑에서 매수한 금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을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큰 날이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현물을 많이 사들이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20조 원 이상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는 5,100억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반도체 실적 호조와 기대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연장 효과와 밸류업 기대 등이 합쳐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수급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점들이 자주 포착되는데 작년 12월 14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됐죠. 그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작년 12월 14일 이전의 외국인들과 지금 그 이후의 외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등록제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존에 등록으로 해서 등록해야 됐던 그 외국인들의 계정 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개인 자금들, 부티크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예전과 다른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인 자금들도 외국인이라는 이름 하에 외국인이라는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22일 아침 5천억 매도 후 매수 전환 되돌림이 있었죠. 그때 깜짝 놀랐었죠.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 모습은 여기 5월 22일 밑꼬리 달고 돌린 날 아침에 5천억 매도하고 매수 전환 되돌렸습니다. 그 다음날 5월 23일 연속으로 6천억 아침에 매도한 다음에 매수 전환으로 되돌렸어요. 그 두 날을 보여주고 다음날 급락했습니다. 그때도 떨어지면 또 끌어올려주겠지라는 사람들이 그때는 학습효과에 당했었죠. 그리고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6월 26일 어제죠. 아침에 그거보다 더 많은 7천억 매도 후 플러스 전환까지 만듭니다. 매수 전환 되돌렸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많은 매도 1조 3천억 근처까지 매도 후 밑에서부터 9천억이나 매수하면서 플러스 전환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매수를 밑에서부터 해주면서 되돌렸다라는 거. 그래서 특이한 형태가 이날부터 이날까지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이틀 연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변수가 컸던 거죠. 이런 수상한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축소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고 장중 대응이 민첩하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민첩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투입해야겠죠. 어려운 시기는 피하고 조금 더 평이해진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방법, 매매의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도 빅테크에 쏠리면서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일부 대형주들 특히 시총 최상위 삼성전자 500조짜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 대형주들의 일부 쏠려가지고 겨우 증시가 지탱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코스닥 차트는 물론 오늘 코스피와 선물도 4일 동안에 지킨 자리를 지탱하고 있죠. 그러나 위에서 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죠. 코스닥의 한파동을 보시면 지금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어서 시작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추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거의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표현은 이제 난간에 걸쳐 있는 것 같다. 여기 떨어지기 직전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그걸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자칫하면은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공간이 너무 크게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한참 많은 시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등락 비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정말 많은 날들 동안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올라갈 때도 특정 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와 최근에는 이제 HLB와 알테오젠 등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중소형 개별주들은 그래서 수급 공백에 의해 꾸준히 밀리는 종목이 대다수이고, 그 중에 다수는 매출 감소와 고금리에 영업이익을 낸다고 해도 이자조차 내기 버거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동전주가 180개 이상이 되고,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오후장에 동전주 한번 같이 쭉 몇 개 살펴봤었죠. 앞에 몇 개 거래 많았던 동전주들 한 10개, 20개 정도 살펴봤는데 거의 다 영업이익을 못 내고 적자를 보이고 있거나,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전부 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지금 영업해봐야 손실인 셈이죠.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동전주가 될 때까지. 물론 동전주라도 시총 큰 거, 주식수가 많아서 동전주인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총이 500억 미만까지 떨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전주가 생기는 게 진짜로 그 기업이 어려워서 생기는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개 중에는 진짜 수급이 꼬여서 지금 시장에 수급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영업이익 내고 있고 이자 비용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부 대형주와 테마주들이 아닌 이상, 테마주들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쪽과 항공우주, 방산 항공우주, 그 다음에 화장품 쪽,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석유가스 테마 등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 이상, 일부 대형주가 아닌 이상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가 컸죠. 그래서 체감 지수는 계속 낮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바꿔 말해서 지탱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은 가볍게 와르르 쏟아지기 쉬운 구조죠.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을 구성했던 빅테크들 일부를 제외하면 나스닥은 지금 거의 올라간 폭이 없을 정도로 평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시장부터 우리 시장까지 바이더딥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상태죠. 떨어지면 다시 잡으면 오른다, 떨어지면 주워 담자 심리가 강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후반부터 21년 중반부까지 이 현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20년도에 1년 내내 상승하던 모습을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가에서도 시장 떨어지면 또 올려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9만원을 넘었던 그런 시절이죠. 떨어지면 사면 오른다라는 심리가 팽배했던 시절. 그 뒤에 그런 믿음을 배신하고 깨고 한참 동안 내려온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어찌됐든 미국 대선 앞두고 돈을 푸는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더딥 현상이 굉장히 시장에 팽배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 그러니 떨어지면 주워 담자 심리. 현재도 4일 연속 지지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 4일 연속,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자리일 것 같아요. 지난 5월달에 5월에 제가 매물이 많았던 자리, 여기죠. 여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자리죠. 자, 요 자리가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깨지면 떨어집니다. 했던 요 자리예요. 4월 달에도 그 자리 이탈하고 떨어졌죠. 축 떨어졌죠. 5월에도 그 자리 이탈하고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6월, 7월에는 이제 6월 다 끝났으니까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도 해당 자리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한 379, 선물로 379 정도가 되는 자리로 보이고요. 저 자리가 본격적으로 이탈되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지지 자리가 이탈되면 저항으로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해당 지점을 끝까지 지키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지점이 뚫리게 되면 시장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지점이 뚫리기 전까지는 시장은 바이더딥 현상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버텨주려고 노력할 거다. 그리고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현재
9.11 테러로 급락한 이후에, 즉 2002년 4월 이후에는 2001년 9월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2002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만기 이전에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즉 국채 바이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를 7차례에 걸쳐서 다시 사들이는 계획인 건데요.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2달간 시행합니다. 2002년 당시에는 이라크 전쟁 직전까지 미국 재정이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흑자를 보이고 있을 때 그간 발행해둔 국채를 다시 사들여서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죠. 그러나 현재는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5월에만 480조 원이 증가되고 역대 최악의 상태에서 진행하는 국채 바이백이라는 거죠. 올해 지금까지 이제 미국 재정 적자는 2,60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잠깐만 언급 드리고요. 보시면 올해 미국 재정 적자가 2,600조 원으로 GDP의 7%에 해당하는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전보다 27% 늘었다고 하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18일 발표했던 2024에서 2034 예산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추산한 내용이고요. 이런 재정 적자 규모가 꽤 크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02년 국채 바이백 때와 다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랑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고의적인 돈풀기를 진행해서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시기도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채 바이백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뒤에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선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기간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시기에 하면은 대선 11월 전까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계산된 기간이고 계산된 기간, 그리고 그때까지 청구서를 받지 않고 대선 전까지 유동성 공급 효과를 또 최대한 누리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누가 당선되든 간에 반드시 이에 대한 청구서를 11월 이후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면 반드시 카드 명세서를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러나 당장 갚으라고 안 하죠. 쓰자마자 갚으라고 안 하죠. 그것처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무조건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단 고환율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7월 이후에 요거는 이제 미국 얘기 여기 끝내고 제가 적어둔 거 여기까지 끝내고 요 칸을 안 나눠놨네요. 자, 여기 이제 미국 얘기 여기 끝났고 이제 요 위에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요거 해당 지점이 뚫리기 전까지는 요거 위에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미국 얘기 하기 전에 자 여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해당 자리 여기죠. 해당 자리가 뚫리기 전까지는 시장은 바이더딥 현상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버텨주려고 노력할 거다. 단 고환율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7월 이후에 환투기 세력의 등장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환율의 움직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제 위클리 옵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 오늘 이제 범위가 좀 나왔던 시장이죠. 10시 28분에 위클리 옵션 추정 범위 코스피 200 기준으로 377.5에서 382.5로 형성돼서 오늘 끝까지 그 흐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 거래에 좀 집중해서 범위를 본다면 조금 더 축소해서 380에서 382.5로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380 위에 위클리 콜 매도가 개인이 많이 들어가면서 380 위로 382.5 아래로 시장은 마치려는 성질이 생겼습니다. 이 구간으로 치면 이제 중간값이 381.25였고요. 시장은 오늘 내내 종가 전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죠. 선물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한 플러스 1.8 정도 더하면 되고 장중에 이제 베이시스가 1.8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위치에서 움직였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그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종가로는 땡겨가지고 382.5 근처에다 갖다 놓긴 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콜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진행했던 382.5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381.81에서 동시효과에 진입했고요. 382.27로 끝났고 380 위클리 콜은 1.30에서 진입해서 2.27로 종료. 382.5 위클리 풋은 1.28에서 진입해서 0.23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꽝이 됐고요. 오늘 이동 가능성이 높았던 범위의 최상단 382.5 근처까지 붙였는데 382.5 콜을 살려주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가 대거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382.5를 넘지 않게 방어해줬고요. 개인이 대거 매수 포지션을 가진 382.5 콜이 전량 0으로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이 33억 손실을 보게 됐고요. 개인이 선방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작게나마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2억 수익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가 20억대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오늘 마감 부근인데 요거 전에 오늘도 이제 파생반에서 좀 어려운 날이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더 잘 하신 것 같아요. 대처를. 어제 반복 학습이었으니까 어제 마감 영상을 보고 대처법을 좀 익혔던 복귀했던 분들이 뭐 그거를 이제 시장의 흐름, 외국인들이 밑에서 또 매수하네 이런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아침에 아예 빠르게 매도로 완료를 짓고 끝내신 분들, 두 종류로 나눠서 오늘 두 부류로 나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9만 5천 원 보신 분도 계시고 15만 2,500원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551만 원도 계시고 11만 9천 원도 계시고 1,500만 원 큰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10만원, 54만원, 그 다음에 여기 또 1,500만원, 1,500만원, 1,569만원, 1,500만원대가 두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대 여기 실현 손익 400만원대 또 계셨고, 그 다음에 49만 7,500원 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관점 공유된 거를 가지고 이용하셔서 218만 원의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날임에도 대처를 잘 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려울 때는 보수적으로 임하세요. 뭐 맨날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낚시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좋은 흐름이, 내가 하기 쉬운 흐름이 잡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축소해서 임하시다 보면은 크게 잃지 않고 좋은 기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즉 매매 계좌가 살아 있어야 기회도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어서 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시는 오늘 종가의 어제처럼 이례적으로 루틴을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며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진입한 포지션을 모두 원위치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투시는 이렇게 장중에 거래하던 것을 종가에 모두 청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래 투신이 보이던 행동은 아니에요. 투신은 종가에 어떤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모두 투신은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넘어가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진입한 포지션을 모두 원위치로 청산시키면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6천억 매도로 출발했다가 1조 2,900억을 팔았다가 3,800억대 매도로 마감합니다. 굉장히 수급적인 변동성이 컸던 날이고요. 최저 대비 약 9천억의 매수 효과가 장중에 생긴 셈이고, 어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틀간 누적으로는 매도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순매도로 끝났고 오늘도 순매도로 끝나긴 했죠. 외국인은 롤오버 포함 누적으로 2조 원 정도의 매수를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게 야간 선물에 어떤 매매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야간 선물에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선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최근에 조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야간 선물이 이제 유렉스 시장에서 수급도 공개가 안 되고 좀 많이 좀 어두운 공간입니다. 좀 많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거래가 일어나는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최대한 알아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면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이야기. 이제 환율은 7월 되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이죠, 내일이. 장중 고가가 1395원에서 오늘 1386원까지 9원 정도를 누른 날이네요. 오늘 본 장중에 이제 고가 1395원 찍혔으니까 7월 앞두고 외환 당국의 개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수급 개선 효과에 분명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본은행은 이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60엔을 넘어서니까 개입을 시작한 듯 하는데 쉽게 잡히지 않네요. 아직도 16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약간 개입을 하면서 미국채를 팔면서 이제 약간의 미국채 금리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 정도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주요 일정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오늘 이따가 9시 반에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1.3%로 이전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있는 날이고,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PCE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2.6%고요. 이전에는 2.8%였습니다. 이거 PCE도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죠. 그다음에 30일에는 프랑스 하원 1차 투표로서 프랑스 유럽 증시가 지금 또 직전에 부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6월은 내마녀의 날 지날 때도 외국인들이 대거 손실을 보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난해했던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6월이. 그래서 6월 달에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이제 7월 이후에 만회할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잘 안 될 때 너무 무리하게 막 무리수를 던지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일단은 잃지 않으면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장에서 잃어버리면 나중에 중요한 타점이 됐을 때 만회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버티고 계셔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축소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감각만 잃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응하셔야 돼요. 대처. 과거에 계속 내가 이거 했으니까 끝까지 갈 거야는 파생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만기 때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로스컷이 너무 금방 잡히죠. 그래서 주식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식과 특히 구분해가지고 파생은 절대로 과거의 포지션에 그냥 고집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시장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셔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면 모두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